팬들이 뽑은 현역가왕 이1회 최고 목소리 가수 7인 순위. 팬들이 뽑은 최고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환희. 황민호부터 김영철까지 첫 방송을 달군 13인의 위용찬 태극기 런웨이 현장 비하인드 컷이 방출됐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탑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올인정 환희 황민호. 아쉽게 32개 인정을 받은 성리신 승태 최수호를 비롯해 강문경 김수찬 김영철 김준 수송민 준양 지원 최우 진타쿠야 등 13인이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첫 방송까지 대회비에 붙여졌던 위험 가득한 오프닝 현장의 뒷모습이 시선을 압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첫 도전인 트로트 무대에서 현역들로부터 골인정을 받은 환희는 지금 도전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다.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각오를 증명하는 듯 모래 상자 안에 태극기를 우뚝 꽂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강렬한 눈빛으로 결의를 드러낸다. 쟁쟁한 현역들 사이 기죽지 않고 결승 가는 게 목표라는 의지를 전하며 역시 골인정을 받은 트롯계 작은 거인 황민호는 역대 최연소 도전자답게 태극기를 어깨에 둘러매고는 해맑은 미소를 얼굴 가득 띄운 채 등장해 험바 미소를 유발한다. 무대만 오르면 접신의 경지가 된다고 해서 트롯봉 신으로 불리는 강문경은 지그시 다문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를 들이운 채 엄중하게 태극기를 들고 있고 이 구역기쟁이 김수찬은 특유의 반달 눈웃음을 잠시 접은 채 태극기를 짊어지고 당찬 걸음을 옮긴다. 1회부터 충격적인 현재 최저 인정수를 기록했지만 흥폭발 무대로 현장을 달궜던 김영철은 태극기를 한쪽 손에 들고 자신이 부른 불멸의 히트곡 따르릉의 안무를 취하며 넉살 좋은 웃음을 터뜨린다. 한일전에 우리 소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는 수군가 이수 12년차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는 긴 가운을 펄럭이며 태극기를 휘날리는 포스 있는 면모를 뽐내고 트롯 퍼포머의 세대교체를 외친 육각형 퍼포머 성리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드러낸 채 들고 있는 태극기를 오롯이 응시하는 상남자 매력을 과시한다. 트롯계의 성시경이라고 극찬을 받은 송민주는 186cm 훤칠한 키를 자랑하듯 하늘 높이 태극기를 날리며 등장하고 노래를 시작하면 눈빛이 돌변한다는 신승태는 트롯 야생마답게 거침없는 워킹으로 남성미를 발산한다. 첫 무대부터 일본 엔카 가수들이 입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던 양지원은 오프닝 무대에서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파격적인 퍼의상으로 숨겨졌던 매력을 선보이고 누구나 기피하는 첫 무대에 먼저 자원하는 용기 있는 행보로 박수를 받은 밀크보이 최수호는 태극기를 시원스럽게 어깨에 두른 후 힘있는 눈빛을 터뜨린다. 긁지 않은 복권으로 여러분의 로또가 되겠다라고 나선 경상도 프린스 최우진은 긴 팔로 태극기를 찌르듯 내민 채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포즈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엔카계의 호프로 후회 없이 노래하고 싶어서 도전했다는 나카자와 타쿠야는 태극기 대신 검은색 날개를 달고 단호한 눈빛을 보낸다.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 자존심을 건 생존 게임이 본격적인 서막이 열린 가운데 예선전에서 방출될 사이는 누가 될지. 오는 3일 화 방송될 현역가왕 2회분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작진은 경력,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태극기 런웨이를 펼친 현역들의 모습이 현장을 뭉클하게 했다라며 이제 드디어 첫 일성을 올린 현역가왕 이 현역들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이 직격 인터뷰 정준하 빚져서 경매? 저 돈 있습니다. 부당해서 싸우는 것.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의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겨진 가운데
청구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준하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명택 변호사, 법무법인 늘품는 오늘, 내일 YTN에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기에 대해 청구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주류 공급업체에서 거래처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이에 2018년 11월 운영 중인 식당 2호점 내려던 정준하는 주류 유통업체 태경에서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증도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정준하는 약속한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사실상의 합의로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유예한 기간이 끝나고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 임 변호사는 2억 원을 전액 갚고 고지를 했더니 그 며칠 후에 경매가 들어왔다. 정준하 씨가 깜짝 놀라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놨다. 이를 정준하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준하 씨가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을 거다. 그걸 5년 동안 놔둘 리가 없다. 이에 11월 29일 자로 경매 취소해달라는 청구의소장을 냈다. 더불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냈고 이번 주에 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작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효다. 하지만 공정증서라는 집행력 있는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398조에 보면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위약금이다.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에는 대폭 감액하도록 돼 있다. 최소 50%, 최대 70% 정도 감액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경매가 된 것은 지금이라도 줘버리면 되는데 부당하니까 줄 수 없다는 입장시라며 2억 원을 빌렸는데 2억 3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 법원에서 감액하는 걸로 판결이 나면은 정준하 씨는 그 길로 갚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준하 또한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을 했다. 횟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거래 업체도 생겨서 두세 달만 그쪽과 거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지금 업체에서 합의금 1억 8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라고 반문하며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날 주류 유통업체 태경이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며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 빌리지 아파트 전용 152평방미터를 경매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다. 53세 박소현 2살 연하 블랙하트 치과의사와 맞선 신우이 3명. 나와 맞을지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종합 2일 방송한 TVN STORY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박소현인 두 번째 맞선 남과 만났다. 앞서 박소현은 테일러샵 대표 김윤구와 첫 맞선을 본 바 있다. 181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두 번째 맞선남 최민호는 꽃다발을 안고 박소현 앞에 나타났다. 맞선남 최민호는 51세로 박소현과 2살 차이였다.
안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인 최민호는 오늘 오전 진료가 있어 스케줄을 못 뺐다. 부득이하게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조금 면피 좀 할까봐. 꽃을 본 순간 박소현 씨 생각나서 라고 말해 박소현의 미소를 유발했다. 박소현은 너무 감동했다. 10년 동안 생활 중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다. 발레할 때는 꽃다발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꽃다발을 받을 일이 없더라. 이성에게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큰 게 오니까 설레더라. 엄청 심장이 뛰었다라며 고백했다. 박소현과 최민호는 여가 생활, 배우자상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박소현은 예전에는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같은 포인트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쉬운 것 같은데 없더라. 같은 프로를 보지 않는다.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등 같은 포인트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인데 못 찾아서 그건 포기했다. 15년을 찾았는데 못 찾아서 포기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렵게 찾아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냐 그건 또 아닌 거다.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최민호는 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 관심사가 최소 하나 정도 있으면 그 안에서 풀어나가지 않냐 대화가 가지 뻗듯 나가는데 없으면 처음부터 답답하다.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단점이 보여도 그걸 감싸 안아 버리는데 없으면 쉽지 않더라 라며 동조했다. 박소현은 기상형이 같은데 그래서 서로 헤맨 거 아닐까 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공통점 하나 정도는 있는? 여러 개가 맞진 않더라도 하나가 맞아 이어가면서 다른 건 맞춰야 하지 않을까 라고 바랐다. 최민호는 제작진에게 박소현 씨나 저나 비슷한 시간을 보내온 것 같다.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어 공감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다. 박소현도 이런 건 40대에 만났다면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 않고 공감도 못할 포인트인데 같은 길을 걸어와서 우리는 진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분의 마음을 너무 알겠더라. 그런 포인트는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호는 박소현의 완벽주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박소현의 공감을 자아냈다. 최민호는 이남 3녀 중 막내라고 밝혔다. 그는 장녀인 박소현에게 막내 어떠시냐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민호는 막내가 싫었다. 뭔가 하나둘씩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위에 한 명이면 한 번 들으면 끝나는데 계속 들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대가족 집안 며느리를 상상해 본 적 있냐는 물음에 라디오 PD분 중에 누나가 셋, 아들이 하나인 PD분이 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할래? 누나 셋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내가 겪은 건 아니었으니까 라며 고심했다. 최민호는 식구가 많은 게 결혼 생각을 못한 게 이유 중 하나였다. 그 친구가 그랬는지 그녀의 부모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별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고백했다. 박소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걸 내려놓은 지 오래됐다. 사람 자체만 봐도 만나기 어려운데 형제관계, 부모님, 일단 뒤에 문제다. 남자 한 명만 나와 딱 마음 맞는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다음 챕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하나 했다. 나와 그런 성향이 맞을지는 내가 생각을 잘 못하겠더라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케이블카에 탑승했다. 고소고 포증이 있는 최민호는 박소현의 섬세한 배려에 감동했고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본받을 수 있는 여자라며 호감을 보였다. 최민호는 자신이 15년 전 맞선 예능골 미 이다의 맞선남으로 나왔다면서 결국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때 나와 뵐 뻔했다. 그래서 오늘 만나나 보다라며 인연을 언급했다.